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저번 영상까지 보셨다면은 선생님들이 정자계와 인덕턴스 관련된 문제 100개 정도를 푸셨을 거고, 요번에는 교류회로라고 하는 전개의 꽃이죠. 교류회로를 좀 배우실 건데, 여기도 아마 100문제 정도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나면은 어느 정도 교류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시게 될 거고, 웬만해서는 좀 많이 푸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00 몇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저번 4챕터처럼 영상이 또 4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찍을 때도 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틈틈이 시간 날 때 짬짬이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목 상태가 이렇게 좀 깔끔하진 않죠. 그리고 편집도 제가 이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인코딩도 직접 하고, 올리는 것도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조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은 선생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류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류회로에서 1번, 6분의 파이라고 하면서 단위가 지금 라디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진짜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막 수업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다 제가 약간 비염기도 있는 타입이라 코맹맹이도 좀 있고, 엄쌤이랑은 좀 다르죠? 자,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왔는데, 요거는 호도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도법.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3.14 원주율 요거를 각도로 봐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이라고 하는 거를 원주율 파이 이거를 계산기에다가 넣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계산기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대입하시는 게 더 힘드십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냥 하고 계산기에다가 넣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180도라고 하는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는. 호도법으로 봤을 때. 그럼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몇 도냐? 360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6분의 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6분의 파이는 6분의 180도랑 같다는 얘기니 30도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호도법, 교류에서는 이제 호도법이 정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100Hz. 우리 라디오 같은 거 들을 때도 몇 헤르츠, 메가헤르츠 이러잖아요.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고 기호는 F.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면서 단위를 세크라고 줬습니다.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였고, 주파수는 1초 동안, 단위 시간 1초 동안 0부터 360도까지 이 가는 거를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제 1초 동안 몇 사이클을 도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주파수가 몇이냐? 60Hz입니다. 그럼 1초 동안 0부터 360도까지 이 1사이클이 60번이 있다는 얘기예요. 1초 동안. 1번은 50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식으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60Hz고 1번은 50Hz다.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교류에서 특히 기능사에서 60Hz랑 50Hz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제 암기시키려고 1번은 50Hz, 우리나라는 60Hz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해서 주파수도 이겼다 얘기를 하거든요.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럼 이 주파수랑 주기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서로 역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비례해요. 그럼 얘가 지금 주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주파수분의 1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100Hz라고 줬으니 100분의 1 하고 단위가 세크라는 겁니다. 그럼 100분의 1은 0.01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주파수 F 헤르츠는
교류 발전기에서 t라고 하는 세크 사이의 각속도 라디안 퍼 세크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각 주파수랑도 같은데 얘가 이제 오메가 이렇게도 쓰이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일단은 요 말의 의미를 좀 보면은 시간당 각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놈을 주기 뭐 2파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 호도법처럼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은 주파수랑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니 2파이 f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더라. 그래서 각속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이 2파이 f예요. 물론 시간당 각도라고 하는 그 의미도 기억을 하셔야 되지만 요 공식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일본 50Hz, 우리나라 60Hz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각속도 요거를 각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그럼 요 놈은 오메가인데 제일 많이 쓸 거가 쌤들이 제일 많이 보실 거가 2파이F라고 하는 요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주파수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파수가 50Hz인 경우랑 주파수가 60Hz 이렇게인 경우가 있었는데 자, 만약에 여기 주파수에다 50을 넣게 된다면은 100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60Hz를 넣어보면 120파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는 또 3.14 원주율로 봤을 때 3.14라고 하는 파이 값은 3.14를 갖고 있으니 얘는 대략 314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얘는 약 377 정도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쌤들이 이제 그러면은 100파이 나왔으면 314 이렇게 나왔으면은 50Hz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고 120파이나 377이 나왔으면은 60Hz다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럼 여기가 각 주파수 오메가는 100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각속도의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거든요. 시간당 각도니까. 근데 이렇게 봐드릴게요.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F랑 같은데 얘가 100파이랑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파수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50Hz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요거를 암기를 해놓으시면 쌤들이 그냥 바로바로 문제 푸시기가 쉬워지십니다. 100파이네 그럼 50Hz잖아. 또는 314네 그러면은 50Hz잖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20파이일 때는 377일 때는 60Hz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5번 바로 가볼게요. 각속도가 오메가는 377 라디안 퍼 세크 이렇게 돼 있는데 주파수 헤르츠는 얼마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377은 120파이랑 같다고도 했었는데 얘는 60Hz라고 했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100 사인 여기 지금 2라고 써있다고 전자의 전기량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단위까지 항상 잘 보시면 됩니다. 단위가 볼트라고 나와 있으니 얘는 전압이에요. 근데 순식값의 형태로 표현을 해준 거고 자, 100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구해달라고 한 건 뭡니까? 주파수였네요. 주파수였으면은 여기를 보는 거죠. 그러면 몇 헤르츠입니까? 377이니까 60Hz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의 순식값이 나왔는데 순식값의 원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얘는 최대값 곱하기 사인 곱하기 각속도 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원형인데 그럼 여기서 이 순식값은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인 앞에 있는 모든 값이 최대값. 그럼 100은 최대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 오메가 위치에 377이 들어갔으니까 2파이 f에서 f가 60Hz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또 호도법으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파이를 180도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30도가 뒤처지고 시작하는 애다. 최대값은 100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Hz야.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값을 순식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사인파 교류 전류를 표시한 것으로 잘못된 거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단 세타는 회전각이며 오메가는 각속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류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류의 원형을 좀 써볼게요. 자, 요렇게 될 건데 여기서 쌤들 조심하실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각속도라고 하는 녀석은 단위 시간당 각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대각선으로 곱하게 된다면 세타는 오메가 t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오메가 t라고 하는 거 여기 위상이 안 붙었으면 0이니까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를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그 다음, im sin 오메가 t라고 돼 있는데, 뒤에 위상이 붙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또 똑같죠? 맞는 얘기고요. 결국에 1번이랑 2번은 같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 요 말이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자, 얘 말처럼 im sin 하고 나서 여기가 원래 오메가 t인데 오메가 각속도는 아까 2파이 f라고도 쓸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2파이 ft 이렇게 써야 됐던 거죠. 그쵸? 근데 여기 f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그럼 4번은 왜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메가에서 단위시간당 각도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주기분의 2파이라고 하는 형태도 됐었고 여기서 또 주기랑 주파수랑 역수관계니까 2파이 f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2파이 f 대신에 주파수 f 대신에 주기 t분의 1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니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요런 문제는 쌤들이 요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쌤들은 뭐 저한테 배우셨든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배우셨든 독학을 하셨든 어느 정도 기초가 조금 돼 있어야지 쌤들이 문제 풀 때 아 맞아 저거였지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하시게 하는 거예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저게 뭔데 막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8번 봐볼게요. 한번 지우자. 진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쌤들한테 조금 엄청 좋은 양질의 퀄리티가 좋은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 8번 2는 200 sin 100파이 t 볼트 제가 단위를 2번 넣어버렸네요. 자, 볼트의 교류 전압에서 t는 600분의 1초일 때 순식값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단순한 얘기인데 시간을 줬죠. 600분의 1초라고. 그럼 여기 t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200 sin 자 100 파이 곱하기 t 값이 600분의 1이었죠. 이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600분의 100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6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럼 파이가 남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0 sin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호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호도법이면 이 6분의 파이가 호도법이니 디그리라고 하는 각도로 표현을 할 때 파이를 180도로 봐라.
그럼 180을 여기다 넣으면 6분의 180이니까 30도랑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다시 봐보면 이 얘기예요. 600분의 1초를 넣었을 때 200 사인 30도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사인 30도는 얼마냐? 1대 루트 3대 2라서 2분의 1의 값을 가져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계산기에다가 두드리면 바로 나오지만 20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얼마? 10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을 하셔라 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 9번 전압은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30도, I는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일 때, 자,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의 위상차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쵸?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의 위상차는, 자, 그러면요, 일단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전압이 어떻다, 전류가 어떻다, 위상이.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누굴 빼라 봐 이런 걸로 안 하고요. 저는 그냥 글이라고 시켜요, 항상. 글이라고 시키거든요. 자, 잘 보세요. 전압이 오메가 t 하고 나서 각도가 위상이 안 나왔다면 얘는 0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순식값 할 때 이렇게 암기를 시켰을 거예요. 저한테 배우시는 쌤들은. 자, 플러스면은 뭐다? 앞선다. 그리고 왼쪽이라고 했죠. 그 다음 마이너스면 뒤진다, 뒤처진다. 오른쪽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러스면은 앞선다, 왼쪽 이렇게 암기를 시켰을 거고,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위상이 뒤진다, 오른쪽 이렇게 암기를 시켰을 거예요. 뒤처진다랑 같은 말이에요. 뭐 친구한테 너 뒤질래? 그런 뒤진다가 아니에요. 뒤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보시면요, 전압은 지금 위상이 플러스 30도가 나왔어요. 그럼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30이 없으면은 여기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0이면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플러스 30도죠. 그럼 뭡니까? 플러스는 앞선다 했어요. 왼쪽으로 그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을 기준으로 30도만큼 앞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전류는 지금 0을 기준으로 봐보면 마이너스 30도 아닙니까? 마이너스면 뭡니까? 뒤처진다, 오른쪽 이렇게 암기를 시켰었잖아요.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30도만큼 오른쪽으로 뒤로 간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더 빠르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전류의 위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대에서도요, 기준 이러면은 기준 이러고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전압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말을 했으니, 아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전류는 얼만큼 늦게 시작하는 거냐 이거예요. 전압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30도 차이 나는 거였죠, 0에서. 그럼 얘는 이만큼 30도 차이 나는 거였죠. 그럼 전압이 기준 이렇게 한 다음에 전류는 몇 도 있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60도 있다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60도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전류는 위상이 전압보다 60도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전류가 60도 뒤처진다.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누가 기준으로 하는지를 조금 잘 봐두셔야 됩니다. 전압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말을 하는지, 전류를 기준으로 보고 해달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반대로 아까 전압이 60도 빨리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60도 앞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류의 지시값. 일반적인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라고 하는데 자,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자, 쌤들이 쓰는 이런 전압, 지금 여기도 빛이 있잖아요. 요도 어쨌든 전기를 쓰는 거고, 그러면은 전압이 몇 볼트짜리를 쓰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220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런 220볼트라고 했었던 값이 일반적인 교류 전압계의 지시값이에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시로값이라고 합니다. 시로값. 이런 말을 조금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교류 100볼트에 뭐를 구해달라?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준 이 100볼트가 뭐냐면요. 시로값이에요. 시로값인데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100볼트가 뭐다? 시로값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언급을 해줬어요. 그냥 교류인데, 단상 교류인데, 야, 전압 얼마야? 전류 얼마야? 그냥 이렇게 언급만 해버리면요. 그냥 일반적인 교류의 지시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시로값이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은, 아무 말 없이 얘가 지금 100볼트 이렇게만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값 몇 볼트 이게 아니라. 그럼 얘는 시로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뭐를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로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형태예요. 요거를 기호로 바꿔보면은 이렇게겠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쌤들 제가 어떻게 암기시켰어요? 루트 2라고 했으니까 루이는 최대값, 제일 높은 값이라고 했죠. 제일 높은 값. 루이는 짱 이런 식으로 암기를 시켰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시로값이니까. 그럼 최대값이 이제 Vm max거든요. 루트 2 곱하기 시로값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시로값이 얼마였다? 100이었다. 그럼 100 곱하기 루트 2랑 같으니 루트 2는 1.414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번 14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전압의 순식값이 141.4 사인 108t라고 돼 있을 때, 자, 이 교류 전압기 시로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사인 앞에 있는 모든 값이 최대값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그럼 이 최대값을 뭐로 나누면? 루이는 짱이라고 했죠, 제가. 루트 2로 나누면 시로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41.4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 100이 나와요. 왜냐면은 141.4라고 하는 거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141.4라고 하는 것은요 100 곱하기 루트 2랑 같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루트 2의 값은 1.414다라고 하는 값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쌤들이 문제 푸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 13번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일단 하는 법은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시면은 그거는 문납을 하셔라. 근데 기초적인 것들은 조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오로지 문답만 하는 거는 결국에 나중 가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13번 시로값은 5A라고 줬습니다. 근데 암페어죠? 그럼 전류의 시로값이 지금 5란 얘기예요. 이렇게 쓸게요. 시로. 그 다음 주파수 F라고 해달라고 했고 위상이 60도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60도 아니면은 뭐 플러스 60도 앞선다 뒤진다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타는 플러스 60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 순식값으로 표현해달라 라고 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전류의 순식값은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원형이라고 했었는데 여기까지가 원형이라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원형이라고 했었죠. 근데 자, 아까 위에서 우리가 뭘 배웠었죠? 시록값이라고 하는 것은 시록값은 루트 2를 나눈 것이다. 뭐를?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최대값은 시록값 곱하기 루트 2랑도 같은 거였죠. 아까 전 문제에서도. 맞습니까? 근데 얘가 시록값을 얼마를 줬어요? 5라고 줬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인 앞에 있는 값은 최대값이어야 돼요. 그럼 5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루트 2를 곱해주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적용해서 바로 5 루트 2 사인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오메가라고 하는 녀석은요. 각속도인데 제가 아까 제일 많이 쓰는 게 2파이 F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파수 F에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2파이 F T 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위상이 플러스 60도였으니까 플러스 60도 이렇게 넣으면은 완료가 되는 건데 봤더니만 애들이 지금 호도법으로 표기가 돼 있네요. 디그리가 아니라.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60도라고 하는 디그리를 호도법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한다면 아까 파이라고 하는 애가 호도법으로 봤을 때 몇 도다? 180도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180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면 호도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3분의 파이가 된다. 이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정리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5루트 2 사인 2파이 ft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 답이 됩니다. 이래서 이거 하나 띡, 이거 하나 띡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모여있는 이 순식값의 형태를 좀 잘 기억하셔야 쌤들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같이 약간 베베 꼬인 사람이면은 저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낼 거예요. 몰라? 그럼 틀릴걸? 정확하게 공부해. 저는 요런 타입이라. 자, 14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인파 교류전압의 평균값이래요, 이번엔. 자, 평균값이면은 얘를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VA라고. 그럼 여기다 좀 써볼게요. VA는 얼마다? 191V인데 뭐를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평균값에 대한 공식을 조금 아셔야 될 건데 평균값은 최대값의 2배를 해주고 파이로 나눠준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료값은 제가 루이는 짱 이랬잖아요. 그럼 얘는 파이는 2짱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거죠.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최대값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2가 뒤집혀져서 가는 거니까 2분의 VA 곱하기 파이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91이라고 하는 값을 줬었죠 아까. 그럼 191 곱하기 파이 곱하기 2 이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값을 알지만 계산기에다가 굳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에 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에 2분의 191 파이. 근데 SD라고 써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300.022098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얼마다? 약 3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공식, 시료값 공식을 조금 순식값. 근데 교류에서도 막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교류에서 쭉 보다가 나중에 삼상교류 그리고 비정인파 이렇게 나왔을 때도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류는 모르면은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15번 16번 정도까지 풀고 요 영상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영상 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15번 가정용 전등전압이 200V야. 자, 그럼 교류라는 얘기인데 그냥 교류 얼마, 전압 얼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아까
시로값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럼 최대값은 뭐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시로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거랑 같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었죠. 그럼 최대값은 시로값 곱하기 루트 2를 한 거니까 200 곱하기 루트 2를 한 거랑 같겠네요. 근데 아까 루트 2는 얼마다? 1.414 이랬으니까 208.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거고 16번 100V 아이고 100V 그럼 전압이죠. 그 다음에 100W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효전력입니다. 근데 가정용 백열전구의 전압의 평균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동 코일형 계기의 지시값 뭐 직류로 표현한다 막 이런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뭘 알아요? 이 전압이라는 값을 알죠. 근데 아무 말 없이 주면 뭐라고 했어요? 시로값이라고 했죠. 그럼 시로값이 지금 100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구해달라는 건 뭐예요? 평균값이거든요. 자, 평균값은 아까 제가 파이는 2짱이라고 했었고 시로값은 루이는 짱 이랬었거든요. 그럼 얘 시로값이랑 최대값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로값을 내가 알고 있으니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대값을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값 구하면 VM은 100 루트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파이분의 2 곱하기 100 루트 2랑 같겠네요. 그러면은 역시나 답은 아니지만 계산기에다 2 곱하기 100 루트 2 그리고 파이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90.0316316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 얼마다? 90V다. 그래서 교류는 일단 순식값, 최대값, 시로값, 평균값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파고율, 파형률 이런 애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파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이렇게 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수도 좀 있고 설명할 것들이 교류는 조금 많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배우셨든 아니면 다른 데서 배우셨다가 우연히 저희 거를 보시는 거든 한번 배우시고 하시는 거라면 쌤들이 아 저게 저런 식인 거구나 이렇게 조금 유추를 빨리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다행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17번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